네, 사회부의 배혜림 법조팀장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른 그 결정적 순간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세 가지 결정적 순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장면은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었죠. 최정숙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는 장면인데요. 먼저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똑같이 직접 설명하십니까? 네, 네. 보신 영상에선 소리가 잘 들어오진 않았지만 바로 저 장면의 현장에서는 이 최 변호사의 긴 한숨 소리를 듣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 한숨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네, 이 영장심사 법정 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통상 변호사가 공식 석상에서 저렇게 한숨을 내쉬진 않습니다. 네. 이 검찰의 증거에 반박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부인만 하는 양 전 대법원장이 이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예견을 하면서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토로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검사 출신 여성 변호사의 한숨, 그 순간이 이제 구속을 예고한 것 같았고요. 또 다른 장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네, 이 큰 대자, 지금 보시는 큰 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에는 이 큰 대자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요. 네. 이 대법원장에게서 지시를 받은 내용,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의 왼편에 이렇게 대자를 적어 놓았습니다. 아, 판사 동향 파악 왼쪽에 큰 대자가 하나 있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은 이게 그런데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조작됐다는 주장 받아들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인 것이 실무자들이 꼼꼼히 해놓은 메모 많았잖아요. 네, 우리 국정농단 사태 때도 김영한 당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이 결정적인 근거들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수첩 내용 보시면 장자, VIP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바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의미하는 것이었고요. VIP는 대통령. 그래서 당시 지시를 받은 내용이 저렇게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에도 이렇게 마치 이 수첩처럼 꼼꼼하게 지시 보고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이 이걸 왜곡됐다, 조작됐다라고 주장한 건 무리수였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호사의 한숨, 그리고 큰 대자 메모. 자, 이번에 세 번째 결정적 장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에서 모함이라는 단어가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후배 판사들이 검찰에서 한 진술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배 법관이 거짓말로 나를 모함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된 거는요.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 검찰 조사받은 다음에 무려 36시간 동안 꼼꼼하게 자신의 기록을 읽어봤잖아요. 자, 이런 꼼꼼한 기록 검토 때문에 영장 다툼 새롭게 있었을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조서를 통째로 외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여서 이 검찰의 논리를 깨는 전직 대법원장의 이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 아주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이 검찰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과 진술이 너무 많아서 이 통째로 부인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 꼼꼼하게 봤으나 구체적 반박보다는 통째로 부인했다. 이 장면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 구속됐습니다. 사법개혁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은 25년 전 김영삼 정부에서 이 사법개혁 때 사법시험 합격자를 300명에서 점진적으로 1000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개혁안의 의미는 뭐냐면요. 법조인의 권한을 분산하고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권한을 줄이겠다던 양 전 대법원장이 25년 뒤인 지금 사법부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되는 신세가 된 겁니다. 자, 25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다는 것 예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부의 배혜림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